나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내 방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독한 외로움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나는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나만의 은밀한 시간.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졌다. 방문 앞에서 들리던 미묘한 숨소리, 갑자기 느껴졌던 설명할 수 없는 기운,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마주친 시아버지의 어색한 눈빛.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시아버지와 나는 오래전부터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지방으로 장기간 일을 나가 있었고 나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집안을 지켰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분이었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분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다. 내 비밀을, 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그분이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사실 나의 외로움은 오래전부터 깊어지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전화 통화조차 형식적이 되었다.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지만 방에 홀로 남으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사라져버린 듯했고 나는 점점 한 사람의 아내도 한 사람의 여인도 아닌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건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내 몸에 남아있는 떨림과 숨결을 느끼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을 아무도 알아선 안 되는 그 장면을 시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니. 아침 식탁은 지옥과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삼켰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국만 뜨셨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서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잠그지 않았을까? 왜 소리를 참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다. 정말 그분이 본 걸까? 혹시 내가 괜한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침마다 마주하는 그 어색한 눈빛이 나를 배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셨다.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텔레비전만 켜놓으셨을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곁눈질하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움켜쥐며 속으로 외쳤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젯밤 내 방에서 들린 소리,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눈물이 맺히려는 걸 애써 삼켰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단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내 방조차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시선이 또다시 나를 덮칠 것만 같았고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다. 나는 피해 다니려 했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 내가 혼자 외로움을 달래던 그 밤, 그 비밀의 순간은 이제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이 기억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를 깨웠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밥을 먹으러 내려온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고개를 급히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시아버지 역시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탁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가 오갔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시아버지의 숟가락이 부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도.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짧은 안부와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였다. 아이 잘 크지?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잘 지내요. 그러나 그 말은 점점 공허하게 흩어졌다. 남편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밤이 되면 방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문을 닫고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다시 그날 밤이 떠올랐다. 내가 혼자 외로움을 달래던 순간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기운. 그 눈빛이 다시금 내 안에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떨며 속으로 외쳤다. 다신 그런 일 없어야 해. 잊어야 해. 그러나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외로움은 나를 다시금 잠식했고 심장은 또다시 낯선 떨림을 갈망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가 내 쪽을 곁눈질하는 걸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시선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눈길조차 돌릴 수 없었다. 그분의 시선이 내 뒷모습에 닿는 순간 몸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다. 분명히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시선에서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시아버지가 부엌 입구에 서 계셨다.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수고했다 한마디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잠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지 않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마치 우연한 듯 옆에 다가왔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건네주며 손끝이 스칠 때 나는 그 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부엌에서 등을 보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그 시선은 차갑고도 뜨거웠다. 나는 괴로웠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외로움과 갈망은 그 잘못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없는 집, 오직 나와 시아버지, 그리고 잠든 아이만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숨막히는 금기의 무대로 변해갔다. 밤마다 방에 누우면 귀에 맴돌았다. 시아버지가 했던 말, 힘들지 않니? 그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느끼는 고독과 갈증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묵직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결국 나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할 것 같았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몸은 더 크게 떨렸다. 피해야 한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여자인 거야.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아침이면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몇 마디에 불과했다. 아이가 있을 때만 우리는 억지로 웃었고 아이가 학교에 나가고 나면 다시 고요가 집을 뒤덮었다. 나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몸을 혹사시키며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피할 수 없었다. 등을 돌려도 다른 방으로 피해도 늘 그분의 시선이 내 어깨를 따라왔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왔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다.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내 방에서 봤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날 내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려 힘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죄책감과 동시에 억눌린 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너무 오래 혼자였지 않니? 내 남편은 집에 없고 너는 늘 아이와 집안일만 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애써 강하게 대답하려 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잠시 흔들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다. 내 안의 외로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것이었고 그날 밤은 그저 터져나온 작은 파편이었을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숨이 막혔다. 나는 몸을 뒤로 물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 돼요. 우린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나 자신을 붙잡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묵직한 손길.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시선이 엉키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인지 떨림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멈춰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분의 손길 속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오래된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묘한 위로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방 안은 숨소리만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내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나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분명 밀어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 눈빛에 담겨있던 갈망. 그 모든 것이 나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밤마다 방 안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면 귓가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너무 오래 혼자였지 않니? 그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달콤한 독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크게 흔들렸다.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시아버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나는 집안일에 몰두했지만 손끝은 늘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그분이 했던 말과 손길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다. 너무 오래 혼자였지 않니? 그 목소리는 자꾸만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기도하듯 속으로 되뇌었다. 믿자. 밀어내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지만 그 다짐은 매일 밤 흔들렸다. 남편이 없는 집, 텅 빈 방, 고요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려 할 때마다 문틈 너머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공포와 수치심만을 남긴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오랫동안 잊었던 감각을 깨워버렸다. 그리고 어느 밤 나는 결국 문 앞에서 망설였다. 발걸음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도망치지 마라. 이미 시작된 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그때 거실 불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잘못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표정은 이미 말과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나와의 거리를 줄이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분의 손이 다시 내 손을 감쌌다. 이번에도 나는 빼내려 했지만 힘이 빠져버린 손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라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 내가 혼자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한마디에 나를 붙잡던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나는 끝내 저항하지 못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다. 안 돼, 멈춰야 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너무 오래 홀로 버텨온 고독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갈망해온 내 마음이 더 크게 울부짖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쥐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이 빠진 손끝은 그분의 굳은 손을 떼어내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빠져왔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건 거절의 말이 아니라 떨리는 신음이었다. 안 돼요. 우리는 입으로는 저항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결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더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스칠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순간 오랜 고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내 어깨를 따라 내려온 손이 허리에 닿자 몸속에서 전율이 밀려올랐다. 멈춰야 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망은 그 모든 다짐을 삼켜버렸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분의 가슴을 밀었지만 곧
그 손이 멈춘 채로 굳어버렸다. 가슴속에서 쏟아져 나온 뜨거운 열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낼 힘이 남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열기에 휩쓸려 나조차 모르게 몸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숨막히는 무게가 내 위로 덮쳐왔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속으로 외쳤다. 아니라고 말해야 해. 하지만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온 건 안 되라는 미약한 거절과 함께 터져나오는 신음뿐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죄와 금기 위에 쌓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섰다. 몸은 떨렸고 가슴은 후회와 해방이 동시에 밀려왔다. 너무 오래 갈망했던 위안이 가장 무너져서는 안 될 순간에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시아버지를 받아들였다. 몸은 뜨겁게 떨렸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위안이 찾아왔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바라본다는 것, 내가 아직도 여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흔들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방 안의 고요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대답은 명확했다. 나는 이미 외로움에 너무 깊이 잠겨 있었고 그 고독은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나는 남겨졌다. 아이가 일어나기 전 나는 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젯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그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몸 어딘가가 다시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어섰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시아버지를 피하려 애쓰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게 내려앉는 그 시선을 받아들일 때마다 몸속 어딘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래 버텨온 고독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이 찾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집을 비웠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아이 잘 크지? 아버님은 괜찮으시고? 매번 같은 말, 같은 대답.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이 멎은 대신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과 비밀이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숨막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부엌에서도 마당에서도 그리고 아이가 없는 시간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금기의 울타리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멈출 수 없는 갈망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몸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피곤함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달라진 기운은 분명했다. 두려움에 손을 떨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나는 결국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을 때 머릿속을 스쳐간 얼굴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다. 그분의 굵고 무거운 손길, 깊은 눈빛, 그리고 내가 끝내 밀어내지 못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뱃속에 생긴 작은 생명은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지울 수 없는 온기가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곧 무겁게 이어졌다. 내 아이인 게 분명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야 한다.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 내 남편도 아이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마음은 복잡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 생명은 나에게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여자로 살아있다는, 그리고 이미 선을 넘어버린 운명을 짊어졌다는 증거였다. 밤마다 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의 아이예요, 아버님. 그 말이 입술을 떠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었지만 우리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같은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그림자로 드리워졌다. 나는 매일 두려움과 위안 사이를 오갔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을지,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떤 파국이 닥칠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고 그 끝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 외로움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무게는 평생을 짓누르며 남게 되죠. 그녀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 마주한 건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워지지 않는 금기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선택 앞에서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연들, 이곳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생 덕후와 함께 잊지 못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